6월 11일 목요일 한국 시장은 어제 미국 CPI 충격으로 다우와 나스닥이 동반 폭락한 흐름을 그대로 받지 않고 의외의 뒷심을 보여주며 역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4% 오른 7,763포인트, 코스닥은 무려 4.8% 오른 996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아침 시초가만 보면 코스피가 한때 7,300포인트까지 약 400포인트 가까이 빠지면서 신용장고, 반대 매매 추정 물량이 한 번에 쏟아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매수가 다시 들어오면서 종가는 고가 부근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시가총액은 6,450조 원으로 어제보다 다시 늘었고 상승 종목 570개 대 하락 종목 310개로 시장 폭도 어제와 정반대로 넓어졌습니다. 외국인은 디폴트처럼 추가 매도를 이어갔지만 그 강도가 한 단계 줄었고 그 빈자리를 다시 개인이 받아냈습니다. 환율은 1,532원으로 살짝 약해졌지만 어제 1,519원에서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고 한국 10년물 금리도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마감했습니다. 매크로 쪽에서는 5월 반도체 수출이 다시 역대급으로 발표돼 산업 펀더멘탈이 여전히 단단하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시장의 시선은 내일 한국 시간 새벽으로 다가온 스페이스X 상장에 모였습니다. 미국 시장이 스페이스X 상장 자금 마련 매도와 CPI 충격을 같이 겪었던 만큼 상장이 끝나면 그 압력이 한 단계 풀릴 수 있다는 기대도 일부 시장 시각에 섞여 있었습니다. 개별주 흐름의 주인공은 어제 7.5% 빠졌던 SK하이닉스의 2.6% 반등과 코스닥, 반도체 소부장 전반의 단체 강세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210만 천원으로 200만 선 위에 다시 자리 잡았고 그 부산물 격인 SK스퀘어가 같이 오르면서 코스피 지수 회복을 바쳤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1.2% 빠진 29만 9천원, LG에너지솔루션은 0.3% 내린 38만 4,500원, 네이버는 1.3% 빠진 22만 4천원, 현대차는 0.8% 내린 59만 7천원으로 코스피 시총 상위는 여전히 갈렸습니다. 진짜 강세 자리는 코스닥이었습니다. 어제 미국 인텔 호재의 영향이 옮겨오면서 반도체 소부장 종목 가운데 상한가가 다수 나왔고 그동안 매크로에 짓눌렸던 바이오 종목이 크게 올라 알테오젠이 2차 전지를 다시 제치고 코스닥 시총 상위로 올라섰습니다. 시장에서는 장우진 작가가 지금은 4848이 아니라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게 중요한 자리라고 보존 우선의 관점을 강조했고 염승환 이사는 코스닥 반등에 흔들리지 말고 처음 산 삼전닉스는 장기로 들고 가라는 시각을 내놨습니다. 박병창 대표는 지금 급하게 던질 자리는 아니다. 흔들리는 시장의 대응 전략을 점검할 때라고 짚었으나 이재규 차장은 삼전닉스만으로는 부족하다. 코스닥 공략으로 수익률을 한 단계 올리는 자리라는 다른 시각도 함께 나왔습니다. 오늘 배울 점은 어제 미국에서 본 자산 동조화가 모든 시장에 같은 모양으로 옮겨오지 않는 이유,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무엇인가입니다. 신용잔고라는 말은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빚을 빌려 사둔 주식의 합계입니다. 이 빚으로 산 주식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증권사가 자동으로 그 주식을 강제 매도해서 빚을 회수하는 일이 일어나고 이 자동 매도를 반대 매매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지난주 6월 8일에 같은 프레임워크를 풀어봤습니다. 풍선을 너무 부풀려 놓으면 작은 바늘 하나에도 한 번에 터진다는 비유였습니다. 오늘 그 사후 결과가 숫자로 나왔습니다. 한국 시장의 신용잔고는 단기간에 약 1조 1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증시각도기 채널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신용잔고가 줄어든 것은 처음 본다고 짚을 정도였습니다. 풍선이 한번 크게 터졌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한번 터진 풍선은 같은 자리에 새 풍선을 다시 부풀려야 같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미 신용잔고가 한번 청산된 시장은 다음에 비슷한 매크로 충격이 와도 추가로 청산할 빚이 줄어있어서 가격이 덜 흔들립니다. 어제 미국에서 CPI 4.2% 충격으로 다우와 나스닥과 반도체와 소형주가 한 번에 같은 방향으로 빠지는 자산 동조화가 나왔는데 오늘 한국이 그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코스피 0.4%, 코스닥 4.8% 회복을 보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주에 이미 한번 크게 풍선이 터졌고 미국은 그 충격이 이제 막 시작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같은 매크로 충격이라도 시장마다 반응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한 시장의 폭락이 다른 시장 전체로 옮겨올지를 판단할 때는 그 시장의 신용잔고, 청산 누적과 외국인 매도 누적을 함께 봐야 합니다. 둘째, 신용잔고가 빠른 속도로 청산된 시장은 보통 단기 바닥을 형성하는 자리에 들어옵니다. 펀더멘탈과는 별개로 수급 자체가 가벼워진 자리이기 때문에
다음 충격을 한 번 더 흡수할 여유가 생깁니다. 셋째, 한국 반도체 수출이 5월에 역대급으로 나왔다는 점은 펀더멘탈이 굳건하다는 신호로 가격은 단기 수급에 흔들렸어도 결국 펀더가 이기는 방향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으니 패닉 매도보다는 비중을 미리 덜어둔 자리에서 다음 분할 자리를 기다리는 자세가 안전합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성투하세요.